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4도 등 8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도, 익산 16도 등 15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속에 내일 오후 한때와 오는 목요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만금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농생명 용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물의 공급이 늦어져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크게 7개 공구로 나뉘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민간에 분양하는 곳은 올해 말 농지 조성이 완료되는 5공구입니다. 시설 농업과 원예를 원하는 농업법인과 기업, 지자체에 262헥타르를 분양합니다. 문제는 농사를 지으려면 없어서는 안 될 전기와 물의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는 2020년부터나 공급될 예정이고 물은 저류지를 만들어 동진강물을 끌어다 쓸 계획인데 수질이 3, 4등급 수준이어서 농사에 적합지 않습니다. 1급수가 필요한 데는 정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가 없으면 안 될 거고요. 그거는 기본 상황인 거예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새만금 농업용지와 방수제를 계획대로 조성하려면 3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배정된 건 2,400억 원뿐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생산 기반 시설은 금년도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 이외에 전력, 그다음에 상하수도와 같은 공급 처리 시설은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있는 상태고요.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첨단 농업과 6차 산업이 어우러진 첨단 농업 특화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와 물 공급조차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군산 군도를 잇는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관광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육지가 된 선유도입니다. 관광객들을 맞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가운데 일부는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유 수면을 불법 점유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가 하면 일부 민박집에 딸린 음식점 역시 신고도 않은 채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주장 허가를 내가지고 내가 매립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불법으로 했어요 여태. 그래서 벌금을 얼마 물은지 알아요. 선유도에는 신고를 않고 영업하는 음식점이 모두 9곳에 이릅니다.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고군산 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불법 영업 음식점은 40여 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 음식점이 난립하면서 바가지 요금과 불결한 위생 관리로 관광지 이미지를 먹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다가 탈이 나고 잘못되고 하면은 그 원성은 저희들이 계속 살아나가야 될 저희 업소들이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무허가 음식점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군산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태죠. 고군산 군도가 해양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무허가 음식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양성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진안군이 32억 원을 들여 골프 연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마다 최대 2억 원 가까운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진안군이 진안읍에 짓고 있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모두 18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골프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은 32억 원, 모두 진안군 예산입니다. 군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진안군의 골프 인구는 200명에서 3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안군 전체 인구의 1%가량으로 이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전체 다수가 농업 인구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가 확보가 먼저 돼야지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데 이 특정 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진안군은 지난 2013년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다 포기했습니다. 수익성을 예측해보니 해마다 최소 3,900만 원, 최대 1억 7천만 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골프 연습장을 짓기로 처음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등 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사업을 추진해 재정난만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골프 연습장을 직접 지은 전남 무안군 등은 진안군보다 인구가 많게는 3배나 많은데도 해마다 수천만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안군은 골프 대중화 등을 기대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하나이거든요.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당연히 행정에서 지어줘야지 개인이 안 하니까. 진안군은 또한 운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년에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익산시가 주요 도로에 꽃을 심었습니다. 완주군이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담금으로 76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 모현 사거리와 배산 사거리 등 주요 도로에 튤립꽃이 활짝 폈습니다. 내년에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도심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삭막했던 도시를 아름답고 정감 있게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의 꽁당보리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 군산시 미성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다음 달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제55회 순창 국민의 날 행사와 국민체육대회가 순창 일품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3천여 명의 주민들은 체육대회와 음악회를 즐기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구운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을 위해 힘찬 발돋움을 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주군이 LH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금으로 76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 전 땅값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 이익 가운데 25%를 부과하는 준조세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부터 22일간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유세도 첫 선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국민의당은 꽃밭정리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호남 제일문에서, 바른정당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리고 정의당은 충정로 사거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 전주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면서 전북의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문재인 더민주 후보는 조만간 전북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전북 방문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제 용지처럼 AI가 자주 발생하는 축산단지를 현대화하면 국가 예산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전국 축산단지 15곳 가운데 2곳을 선정해 시설 현대화 사업비의 3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3배나 높아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현대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학교 주관 구매 교복의 상한 가격이 동하복을 포함해 27만 4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일 기준으로 동복은 19만 4천 원, 하복은 8만 300원으로 교복 상한 가격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4%가 오른 금액이지만 교육부가 정한 상한 가격보다는 2만 1천 원가량 적은 금액입니다.
일부 국가에 쏠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을 공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들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현지 수출 환경과 제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어 앞서 시행착오를 겪은 수출 기업들의 경험과 마케팅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주 덕진공원에서 다음 달부터 3차원 워터스크린 공연이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음악분수대에 3차원 워터스크린을 설치해 매일 저녁 한 차례씩 입장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의 역사와 덕진공원을 주제로 유료 공연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제작됩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연령층이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버전의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